충북의 서울대 입학생 최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주 지역 부동산 규제 넉 달여 만에 결국 청주시가 나섭니다. 다음 달 정부에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공무집행 방해의 실체. 결국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청장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한 6.17 부동산 규제 넉 달여 만에 청주시가 해제 요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지켜보자던 기존 입장과 달리 규제 장기화에 반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6.17 규제 이후 석 달 동안 청주 시내 아파트 총 거래량은 월 평균 1,450건, 방사관 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반짝 달아올랐던 지난 5월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5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거나 그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저희가 계약을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게 이제 다 심리가 얼어붙어서 아예 시장 자체가 다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규제 직전 한 주에 1.3%까지 올랐던 아파트값 상승률도 8월부터는 거의 제로 상태. 일부 지역은 6주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등 하락세도 나타났습니다. 신축 일부를 제외하면 수요가 끊기자 급매가 나온 탓입니다. 팔리는 게 급매 위주로 싸게 내는 거 위주로 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싸게 팔린 게 있으면 또 선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격으로 봐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금세 역전되는 등 청주는 모든 조정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시장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이던 청주시는 이달 10월 데이터를 더해 다음 달 중 해제 요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두 달 반짝 변화에 따른 즉흥적 조치인데다 인근 지역과도 차별적 규제라며 연말 내 해제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은 있습니다만은 그 해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판단은 지정 요건에서 항목별로 다 벗어나면은 해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조정 지역 해제 요청은 단순한 부탁이나 건의가 아니라 주택법상 명시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 요청을 받은 정부는 4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의 서울대 입학생 수가 전국 최저라는 국감자료 논란 보도해 드렸는데요. 교육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례적으로 입시 성적을 공개하며 올해 입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국감 자료에서 충북의 서울대 입시 성적이 전국 최하위라는 발표를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책의 본질이나 또는 그 효과를 자칫하면은 흐리게 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해서 그러면서 3년 전 시행한 청주의 고입 배정 방식 변경으로 학업성 지도도 높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충북만을 기준으로 한 합격자 발표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불과 이틀 만에 오류도 발견됐습니다. 급기야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들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청은 최근 5년 새 학생 수가 20%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재수생과 중복 합격자 수도 확인이 안 돼 자화자찬식 입시 성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재수생, 소위 말하는 N수생, 졸업생들이죠. N수생은 몇 명인지. 또 서울에 10개 대학 했는데 본교만 통계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분교를 잡은 것인지.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감이 내세운 고교 평준화 성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고교 배정 방식 평준화로 입학생 성적은 같아졌는데도 학교별 졸업생들의 진학 성적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주 19개 고등학교 가운데 서울대 합격자 6명을 배출한 학교가 있었지만 1명도 배출하지 못한 학교도 3곳이나 됐습니다. 정말 진학이 굉장히 결과가 좋은 학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 일반 국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진학률이 굉장히 저조한 게 또 사실이에요. 교사노조는 교육 성과가 단순히 대학 진학률로 평가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충북 교육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복합적으로 이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총과 학부모 단체들은 청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실태 점검을 위해 교육 공동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경기도 광주 SRC 재활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50대 외국인이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SRC 재활병원에 코호트 격리됐다가 지난 22일 환자와 함께 환자 자택인 청주시 상당구로 격리 장소를 옮긴 50대 외국인 간병인이 중북 186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RC 재활병원은 1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17일부터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천안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충북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가금농가 종사자 모임이나 철새 도래지 방문,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거점 소독소 소독 절차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6개 구간의 축산 차량 통제 구간 출입과 낚시를 금지하고 농로와 농가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청주 육거리 시장 가금 판매소에서도 저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전통시장 내 병아리와 오리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퇴직경찰관의 억울한 사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공권력 보호란 미명 아래 가려졌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실체와 그 허술한 관리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경찰관의 그날 기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부 감정적인 법 집행과 허술한 관리가 드러난 공무집행 방해죄. 해마다 무려 1만 명이 피의자가 되지만 정작 죄가 없는 걸로 밝혀진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유죄인 경우에도 적절한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저 검거 건수가 줄지 않으니 공무집행 방해가 심각하다는 일방적 추정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경찰관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복무지침 역시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누명 피해자 중 하나인 퇴직경찰관이 국회에서 두 번째 1인 시위를 하던 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합의금도 그 사안에 따라서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된다거나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것들이 열어서 결정이 될 사안이지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출신인 행정안전위 이모선 의원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만든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공무집행 방해 관련 복무지침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합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관장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린 공문에는 이게 기관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찰청장이 가해자들의 합의 요구가 많아 부담이 크다는 엉뚱한 답을 대놓자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집요하게 찾아와서 합의를 부탁하고 사정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받은 부담도 상당히 큰 사안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하셔서 예, 그 철저하게 그래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김창룡 경찰청장은 MBC 취재진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합의 기준 마련과 유무죄 통계 등 지적된 문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저희들이 정책 용역을 발주를 한 목적이 있으니까 관련 사안을 보고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그 어떤 내용 같은 걸 종합해가지고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국회의 이딴 문제 제기 이후 경찰수장이 공식적으로 한 약속. 말뿐인 개선책이 될지 아니면 기준과 관리 주체, 책임까지 명확히 하는 혁신의 상징이 될지는 공권력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막강한 힘에 뒤따르는 책무를 전제로 할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 의원의 검찰 출두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국감이 끝나는 만큼 정 의원이 하루속히 검찰에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고 촉구했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거듭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청주지검은 내일까지 정 의원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한 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가사 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이 지난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고유정이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대법원의 상고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주소방서는 지난해 의용소방대원 일부가 실제 활동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활동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의용소방대원은 시간당 10,000원이 넘는 활동비가 지급되며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조사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전시청에서 개최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충청북도가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증평 IC 구간 확장, 충북선철도 고속화 3탄 연박 구간 추가,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현안 28건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청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해 지방행정체계의 통합화에 역행하고 광역도의 존립 기반 위기를 초래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재청협의회 회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봉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회원들은 코로나19 발생이 장기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고교생이나 대학생 헌혈이 많이 줄어 혈액 수급이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직접 헌혈에 참여한 데 이어 청주 시내 곳곳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며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늘 채택한 성명을 통해 사용자는 방역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하며 해고 없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는 소모적 마찰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